예,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표에 따르면 목 디스크 환자가 5년간 약 30%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의 목 디스크 환자가 급증했는데요. 네, 이제는 우리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생활 필수품이 돼버린 스마트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목 디스크 환자가 급증하는 원인 그리고 예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승철 신경외과 전문의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예. 자, 박사님, 앞서 저희들이 소개해드렸는데 20대와 30대 목 디스크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좀 충격적인 사실일 수도 있는데 이 목 디스크 질환 자체가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우리 목은 머리와 신체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죠. 예. 그 목뼈가 7개가 있는데 예. 그 목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완충하는 조직을 디스크라고 합니다. 예. 이 디스크가 이제 망가져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목 디스크 질환이라고 지금 하고. 보고 계신 게 목뼈인데 지금 네. 회색 부분이 디스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뼈와 뼈 사이에 예. 있는 조직입니다. 예. 이게 이제 심해지면 신경을 압박하기도 해서 수술도 필요로 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수술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빨리 포착을 해서 네, 좀 교정을 그렇습니다.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목 디스크 초기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목 디스크 질환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아주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예.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평소에 피곤하다고 할 때 뒷목을 이렇게 주무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뒷목 통증이라든지 아. 두통, 또 때로는 눈이 시큰되고 아프다든지 어지럽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하는 이런 증상들도 다 목 디스크에서 오는 증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그래요. 눈하고 소화 불량 자체도 네. 디스크와 관련이 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좀 처음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자, 시청자분들 이제 귀가 쫑긋했을 수도 있는데 목 디스크 그렇다면 자, 본인 스스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통증이 많이 생겨서 목이 아프거나 팔이 이제 저리거나 당기면 예. 당연히 병원에 오실 건데 아, 예. 그 외에도 예. 이제 평소에 머리가 자주 아파서 네. 두통약을 항상 가지고 있다든지 예. 아니면 이제 눈이 아픈데 안과를 가봤더니 별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또 그것도 목 디스크하고 관련이 있겠죠. 예. 또 이제 평소에 이 앉는 자세가 좋지 않아서 자꾸 턱을 괸다든지 예. 그것도 목이 아파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을 자꾸 움직이거나 뚜둑뚜둑 소리를 낸다든지 예. 이제 이런 이제 징후를 보이게 되면 이제 목 디스크가 시작됐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가 예. 있겠습니다. 박사님, 네. 그 눈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눈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눈이 시리다는 걸 말씀하신 어떤 네. 표현을 저희들이 이제 의사님한테 진단을 받을 때 네. 눈이 아파요 이렇게 하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이제 목 디스크와 관련이 있다고 저희들이 말할 수 네. 있나요? 예. 표현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예. 또 어떤 때는 환자들이 눈이 시리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는 머리가 아프면서 눈이 빠지게 통증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많이 그렇군요. 있습니다. 예. 네. 예. 근데 젊은 층에서 목 디스크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네. 어떤 의학적으로 입증이 된 건가요? 사실 이제 목 디스크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복합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환자를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예. 지난 한 4년 동안 예. 20, 30대에 있어서 목 통증으로 병원에 오게 된 경우가 거의 2배가량 증가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인터넷과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젊은 층에 목과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이 늘었고 예. 또 최근 한 4, 5년 사이에는 전 국민에게 거의 다 보급이 되다시피 한 스마트폰이 예. 사실 컴퓨터 모니터를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구부린 자세를 많이 하기 네. 때문에 예. 가장 큰 요인이 아니겠나 하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하철을 타면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네, 스마트폰을 그렇죠. 보고 있잖아요. 예. 그만큼 좀 위험하다 이런 네, 그렇습니다. 얘기신데 네. 제가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스마트폰 인구가 4,038만 명이랍니다. 네.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이 지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지금 손을 가지고 통화를 지금 하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참 걱정이 됩니다. 네. 자, 그만큼 목 디스크 걸릴 확률이 높다 이런 의미일 텐데 자, 사용 시에 우리 스마트폰 사용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까요? 그렇다면 그럼 제가 스마트폰을 잠깐 꺼내서 한번 보여볼까요? 사실 이제 우리가 컴퓨터 모니터를 볼 때는 저희 거의 눈높이와 같이 이렇게 보지만 스마트폰은 대부분 다 이렇게 숙여서 보게 됩니다. 내려보죠. 그래서 가급적 요즘은 이제 이 스마트폰도 자꾸 화면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가까이 두거나 하지 않아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기 눈높이와 같이 이렇게 두고 목을 많이 숙이지 않는 자세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을 우리가 점차 숙임에 따라서 이 우리가 보통 머리의 무게를 한 3.5kg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실험에도 나와 있지만 예. 목 각도가 10도 증가될 때마다 무게는 엄청나게 많이 증가가 됩니다. 목에 가는 하중이.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숙여서 구부린 채로 예.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자세는 아주 좋지 않은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 장시간 게임을 하거나 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청소년들이 좀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서서 받는 것도 좋지만은 이게 누워서 받거나 이런 네. 경우도 있잖아요. 이걸 네. 또 장시간 했을 경우에 다른 신체 부위에도 좀 무리가 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부위가 좀 안 좋을까요? 사실 이제 목을 자세를 바로 예. 하기 위해서는 허리를 반드시 펴야 됩니다. 예. 두 분처럼 이렇게 꼿꼿하게 이렇게 잘 앉아 있어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면 괜찮겠는데 예. 비스듬하게 누워서 본다든지 구부려서 보면 이 목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요통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체 기관도 다 좋지 않겠지만 우리가 허리의 건강에서 아주 나쁜 요소 중에 하나가 예, 예. 지금처럼 구부린 채로 장시간 이렇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 제가 허리가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는데 목이 좀 뻐근하다 이러면 내일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네, 경우가 그렇습니다. 많거든요. 예. 그런데 목 디스크 증상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처음 시초 증상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덜미의 통증이라든지 단순히 목 뒤가 아프다는 정도지만 예. 이게 이제 심해지는 경우에는 목에서 팔로 내려오고 손도 저리면서 밤에 잠도 못 잘 정도로 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사실은 이제 그보다 더 무서운 증상은 이 신경이 많이 눌리게 되면 점점 힘이 빠지게 됩니다. 예, 운동신경에 마비가 와서. 예. 그래서 이제 점차 손을 쥐는 힘이 떨어진다든지 미세한 동작을 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환자들은 이제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밤에도 응급실도 가고 이렇게 병원에 찾게 되는데 지금처럼 힘이 떨어질 경우에는 통증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예. 사실 병원에 조금 더디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이 빠지거나 운동을 하는 미세한 동작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예. 반드시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이미 목 디스크가 좀 초기보다는 많이 진행이 네, 된 그렇습니다. 상태군요.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박사님 증상이 정말 안 좋다. 그렇다면 수술을 결국 해야 되는데 네. 자 수술을 받으면 다 완치가 되는 건지 네.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요즘 뭐 가급적이면 수술을 안 하면 좋겠지만 예. 어쩔 수 없이 이제 아까처럼 마비가 오거나 할 경우에는 수술을 택하게 되는데 예. 예전과 달리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장비도 많이 발전이 되었고 그 질환을 우리가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 요즘은 목 디스크 환자인 경우에는 회복하는 속도가 네. 어떻게 보면 허리보다도 좀 더 빠르고 좋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 완치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술 받으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완치. 네. 그 목 디스크, 그러니까 수술 없이 목 디스크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또 네.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래서 이제 모든 질환이 그렇겠지만 사실 이제 병이 심하게 되어서 아무리 수술을 받아서 완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수술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죠. 예.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제 목 건강을 위해서는 항상 바른 자세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적절한 휴식입니다. 이제 이 재미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빠져서 장시간 이렇게 모니터를 보거나 아니면 핸드폰을 보는 것은 이제 가장 나쁜 행동이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 자주 휴식을 취하고 자세를 바꾸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업무 중에 중간중간 스트레치나 가벼운 운동도 해주는 것도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목 운동도. 제 이제 환자들한테는 이제 주로 이제 1시간에 한 번이라도 화장실까지 한번 걸어갔다 오라고 보통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동작을 한번 취하거나 이렇게 바꾸어 주기만 해도 척추는 아주 편해집니다. 근데 장시간 똑같은 자세로 이 구부린 채로 들여다보고 있게 되면 이제 쉬이 피로해지고 그 피곤함이 결국은 척추뼈나 디스크에 전달이 되어서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뭐 우리가 자주 할 만한 목 운동이 있을까요? 어떻게 뭐 사실은 이제 급작스러운 이 목 오히려 더 역효과가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이제 사실 이제 팔다리 운동은 아령도 들고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겠지만 목은 사실 어떤 무게를 주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목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는 등에 있는 근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을 이제 우리가 스트레치를 해주고 목 돌리는 운동도 해주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가슴을 펴고 등을 펴주는 운동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상에서 이제 업무를 보시다가도 이렇게 우리가 노젓기 하듯이 이렇게 등을 이렇게 펴주고 뒤에 견갑골이 두 개가 이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아래 위로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운동만 해주어도 목은 굉장히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철 신경외과 전문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